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혼한 30대 직장인이에요. 결혼한 제 친구들은 결혼기념일에 남편이랑 놀러 간다는데 저는 헤어진 전 남편과 남남이 된 이날을 기억하고 싶네요. 이혼하고 났더니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놈이랑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합니다. 거지 같은 남편과 시댁 인간들 참아가며 평생 사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하게도 내 남편 내 시댁은 괜찮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상견례 이후로도 아무런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 자체를 제가 주도로 할 수 있었거든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친정과 시댁 형편 차이가 많이 기우는 편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에 비하면 시댁은 그리 잘 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퇴직금과 전 재산을 끌어모아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쫄딱 망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고 해요. 그 바람에 살고 있던 멀쩡한 집도 팔고 지금은 전세살이 하고 있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결혼했어요. 남편 다니고 있던 직장이 든든했고 저 역시도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시댁의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결혼할 때 더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사실 저희 친정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친정 아빠는 평생 공무원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십니다. 두 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고 노후 준비 정도는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놓으셨어요. 아빠가 저랑 제 동생 앞으로 20살부터 청약을 부어주셨고 그걸로 일찌감치 아파트 청약을 받아 20대 때부터 제 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가 산 건 아니었고 전세를 주고 있다가 부모님이 대출금을 싹 갚아주셔서 그 뒤로는 월세를 놓고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께 지원을 많이 받긴 했어도 제가 직장 생활하며 받은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만 받으며 관리를 맡겼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적지 않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란 편이에요. 그렇게 살아서인지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결혼하고 난 후의 삶이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대방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빚에 쫓기는 상황이면 결혼을 고민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그 가난이 자식에게 어떻게든 영향이 오고야 말더라고요. 신혼 초에 저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모가 제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진짜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 너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고 항상 저만 보면 결혼 준비에 본인들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눈치를 보면서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앞으로 집이 있다면서? 너가 보다시피 우리가 너희한테 집 해줄 정도로 형편이 안 돼. 염치 없고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 신혼집을 거기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당시 제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만료 시점이 이듬해 봄이라서 결혼 시기와 비슷하게 겹치긴 했었어요. 저 역시도 시댁 집안 상황을 보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 대답은 쉬웠습니다.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미 오빠랑 이야기 끝났으니까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 거기 처음에 분양받았다며? 지금 분양가에서 2배는 올랐지? 진짜 똑소리 나네. 대단하다, 대단해. 시어머니는 그새 제 아파트에 대한 조사까지 하신 것 같았어요. 약간 쎄한 기분을 느끼긴 했지만 그저 신혼집 걱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셨죠. 아무튼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제게 다 맞춰주시는 편이었고 상견례 때도 어른들끼리 오가는 대화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입장이었지만 집까지 제가 해가는데 시댁에서 혼수 비용마저 전혀 보태주질 않으니 약간은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내가 정말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었는데 지금 보니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희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고 시부모에게 잘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결혼 전과 비교해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신우와 함께 저희 신혼집을 구경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집들이 준비를 한답시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님과 신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혼수는 이게 다 한 거야? 아무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지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서 오래 쓸 생각을 했어야지. 남편과 제가 돈을 보태 장만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하나같이 싸구려처럼 보인다며 타박을 하셨고 냉장고 세탁기는 너무 작은 걸 샀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잔소리부터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 울컥했지만 한번 꾹 참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혼수는 오빠가 거의 다 골랐어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이 부족해서 좋은 거 못한 것뿐이에요.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나마 저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혼수까지 전부 제 돈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형편에 맞춰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산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잖아.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길래 깜짝 놀란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죄송하다 사과드렸어요. 한 번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신 적이 없었기에 어머님의 이런 반응에 너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차려놓은 음식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집값을 갖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 집이 진짜 입지가 좋은 것 같아. 분양은 3억 얼마에 했는데 아까 오면서 부동산 보니까 7억도 넘더라. 여기는 고층이라 더 비싼 거 아냐? 그래? 여기 완전 대박이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여기 분양 받을 걸 그랬다. 어휴, 나는 언제 월세 벗어나나. 이런 데서 전세라도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신우는 역시나 돈이 없어서 투룸빌라 월세를 신혼집으로 구해 살고 있었어요. 왜 내 신혼집을 두고 자기들끼리 오르내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쉽게 오갈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 없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집에 와서 살림타박을 하고 잔소리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경제적으로 제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맏며느리라 집안 대소사를 저한테 맡기려 하셨고 누군지도 모를 친척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돈부터 달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머님 뜻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 전에 아들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었거든. 신혼이라 돈 쓸 곳이 많을 것 같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다시 50만 원씩 보내야 한다. 저한테 대뜸 용돈을 5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이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사실 진작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며 너스레까지 떨더라고요. 모자간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지만 남편과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시는 분들이세요.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 드려야 한다니
나중에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더 많이 드렸어. 50만 원은 기본이고 보너스 받는 달에는 100만 원씩 드렸거든. 솔직히 이 정도는 별로 부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드려. 한 달에 100만 원씩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면 되겠네. 이래도 부담이 안 돼? 결혼한 이후로 돈 때문에 가장 크게 싸웠고 결국은 시댁에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제가 양보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어머님은 각종 경조사나 어머님 아버님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저희한테 병원비까지 다 부담을 시키셨어요. 정말 짜증나는 게 결혼해서 둘이 버니까 저축도 더 많이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시댁 때문에 생활비가 2배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어느 정도 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고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드리는 돈이 적다며 매달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실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은 수시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더 달라, 하다못해 빌려달라는 소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 시장 단골집의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돈을 계속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집안 돈 관리는 모두 제가 맡아서 하고 용돈을 받아 쓴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남편 용돈 좀 넉넉하게 주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당장 쓸 돈 100만 원은커녕 어머님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셨어요. 매번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런 푼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가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 더욱 입을 다물었죠. 이런 집안 상황 속에서 남편과 저도 싸우는 날이 늘어났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얼굴이 완전 우거지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이야기를 꺼낸 남편의 말은 완전 가관이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거래처랑 문제가 좀 있었거든. 사장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길래 그냥 오늘 사표 쓰고 나왔어. 뭐? 사표를 썼다고?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사표를 써?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회사 주요 거래처 직원과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이 점점 커져서 회사 사장님들까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래가 끊겼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답니다. 회사에서 사고치고 심할서까지 쓰고 나오는 바람에 퇴직금도 온전하게 받지 못하더라고요. 미운하고 오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오던 남편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고 나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전에 미리 귀뜸 한번 해주지 않은 남편에게도 너무나 큰 실망과 원망이 생겼죠. 남편의 예상치 못한 실직 이후에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사실 저는 망연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나마 신혼 초부터 착실하게 저축을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있어 다행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빠르게 재취업 준비라도 하면 좋으련만 속 편한 남편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딱 3달만 쉬고 다시 취업 준비할게. 근데 양가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괜히 걱정 끼쳐봤자 좋을 거 없잖아. 별일도 아닌데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집안 상황에서도 본인 쪽팔릴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부부가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매일 용돈 보내달라며 닥달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당장 어머님께 지금 우리 사정을 말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3달만 참아달라며 싹싹 비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 용돈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형편이 넉넉했다면 이런 일에 화가 나진 않겠지만 빠듯한 살림에 항상 여유가 없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아쉬울 때마다 친정 부모님께 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사위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자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차마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어찌 제 속마음을 그리 잘 아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갖고 있으라 하시길래 괜히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이 백수가 된 줄도 모르고 눈치 없이 행동을 하는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3달만 쉬고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전혀 그럴 생각 없고 컴퓨터 방에서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우면 시댁 식구들도 다 보기 싫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밥 먹으러 건너오라는 것도 싫었고 어머님이 입에 맞지도 않는 반찬 가져다 준다고 집에 오는 것조차 싫었어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바로 집에 가려는 저를 어머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오라고 했어. 잠깐 앉아봐라. 요즘 저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걸 어머님이 눈치를 채셨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제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너 미란이네 월세 사는 거 알지? 내년 초에 계약 끝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셋값이 만만치가 않더라.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신우집을 구하건 말건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나 싶었어요. 너희 아파트 말이야. 그걸 이번에 좀 팔았으면 해서.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팔면 너희들이랑 미란이네랑 전부 전세 구할 돈이 되잖니.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팔라는 말에 황당해서 어머님께 되물었어요. 멀쩡한 아파트를 왜 팔아요? 저 앞으로도 그거 팔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정색하며 대답하자 어머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맨날 월세로 살라는 말이니? 결혼했으면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쩜 그리 이기적이야? 7억 받고 팔아서 미란이 전세금하게 2억만 보태줘. 너는 5억이면 25평 아파트로 이사가도 되잖아.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집은 결혼 전에 샀던 제 집이에요. 왜 제가 그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자 하신 거면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황당하게도 저보고 집을 팔아서 신우한테 2억을 주라 하더라고요. 집 살 때 한 푼 보탠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혼수를 도와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만 보면 돈 내놓으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너한테 돈을 마구잡이로 달래? 일단 보태주면 나중에 쟤네들이 조금씩 갚는다잖아. 너는 어차피 3억 얼마에 분양받아서 7억에 팔면 2배도 넘는 장사하는 건데 가족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게 굴 것 없잖니? 아니요, 저는 싫어요. 결혼하고 재산을 늘려가도 모자란데 왜 좁은 집으로 이사가라 하세요? 어머니가 대체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요? 권리?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말할 권리도 없니? 내 아들도 같이 사는 우리 가족집인데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아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말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참고 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은 저 결혼할 때 도와준 것 하나 없으면서 매번 저만 보면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50만 원 용돈으로 모자라서 20만 원, 30만 원 찔끔찔끔 가져간 돈만 해도 벌써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근데 제 집까지 탐내는 건 선을 넘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든 참고 예의 차려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난 분명히 말했다. 너 하나 희생해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고집 부리지 마. 정 싫다고 하면 내 아들이랑 사는 것도 더는 허락 못한다.
난 우리 집안 사정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필요 없어. 아마도 어머님이 본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쩔쩔매고 잘못했다 싹싹 빌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님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까짓 거 하면 되죠. 안 그래도 이 집안 식구들한테 완전 질려버렸거든요. 이혼하겠다는 내 말에 어머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 들으셨어요? 이혼하라면서요. 어머님 말씀 들을게요. 이 집안 며느리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겠다고요. 안 그래도 남편 먹여 살리고 시댁에 돈 뜯기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네요. 너가 내 아들을 먹여 살리다니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도 훨씬 잘 버는데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지.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황한 건 숨기지 못하셨어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길래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고 마침 식사 끝나고 아버님이랑 한달 피우러 내려갔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대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 어머님한테 내가 왜 당신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지 설명해드려. 남편도 깜짝 놀라 제 눈치와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빠르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나타나자 세상 억울한 척을 하면서 본인은 식구들을 위해 이야기한 건데 제가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다 하더라고요. 얘, 네 마누라 하는 짓 좀 봐라.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니? 너희 집 팔아서 네 동생 전세금 보태라 했다고 날 완전 잡아먹으려고 드네. 남편이라는 놈은 이 와중에 제가 아닌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 문제는 내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겠다 했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남편도 어머님과 미리 집하는 이야기를 공유한 것 같았어요. 더는 집안에 믿을 구석이 없다 판단하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5달 가까이 집구석에서 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남편이 이미 반년 전에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렸고 퇴직금마저 제대로 못 받은 등신 같은 놈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렸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염치도 없이 돈 달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인간 재취업할 때까지는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요. 어머님이 이혼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를게요.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들만 붙들고 대체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인상만 팍 쓰고 있었죠. 엉망이 된 시댁 식구들을 그대로 두고 저는 가방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남편에게는 어차피 이혼하면 집 빼야 하니까 너는 그냥 오늘부터 여기에서 지내라고 말했죠. 어머님이 현관문 밖까지 뛰어나와서는 저를 붙들고 이혼 이야기는 그저 홧김에 한 말이라며 집 안 팔아도 된다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그 나이 먹고 말 한 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모르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시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었네요. 남편은 제가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께 우리의 이혼 사실을 말씀드렸고 남편 짐을 간단히 챙겨 박스에 담아 현관 밖에 빼놓았죠. 남편한테 짐 찾아가라고 사진 찍어 보냈는데 이틀 떠난 감감무 소식이다가 결국 박스를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저한테 할 말이 없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소송으로 갈지 깔끔하게 만나서 도장 찍고 끝낼지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녔던 건지 며칠 동안 연락조차 없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도장 찍겠답니다. 저한테 소송을 걸어봐야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인 걸 알게 됐나 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 자기가 우리 집 혼수 들어갈 때 1,500만 원 썼다며 그거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지금 나한테 그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그럼 지금까지 내가 당신 엄마한테 보낸 돈부터 돌려줘.
그것만 해도 1,5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걸? 이라고 말했더니 그 뒤론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만나서 남편과 서류 만들어 도장 찍었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쓰던 아파트를 비운 상태고 본가로 들어왔어요. 싹 다시 청소해서 월세 내놓을 생각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도움 안 받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랑 남편만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에 한번 실패해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 이후로는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제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행복에 이런저런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경제력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염치까지 없어진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